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교화와 교육은 하나라는 소신으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다가 퇴임한 이후에는 소년원 교화에 매진하고 있는 분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교구 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중흥교당 현산 한양직 원무 초대했습니다. 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사님과 함께 교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과 보람 전해주셨고요. 특히 섬마을에서 선생님 하면서 우리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했던 그런 좋은 소식들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고마운 선생님, 스승님, 교단 내에 많은 스승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현사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또 교직 생활을 시작해서는 장학사, 교육연구사에 걸쳐서 교감과 교장까지 지내셨습니다. 교직 생활하면서 교단 내에서도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교육이 곧 교화 활동이다.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교화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것이 곧 교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자란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군서 송악에 있을 때와 군남 초등학교가 있을 때에 군남 교당에 가장 말하자면 제가 나가기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을 주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군남 교당 어린이 반은 물론 제가 담당을 했었지만 중고등학교 반을 제가 가끔 이제 보강으로 들어갈 때 선생님이 문제가 있을 때 보강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고 또 청년의 활동이 그때는 매우 강했습니다. 부교무님들이 비교적 안 계시던 시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목요일이면 모여서 스스로 법회를 보고 이론상을 진리를 놓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씨름을 많이 했죠. 진공묘유가 어떻고 뭐 공정영지가 어떻고 같느니 다르느니 이런 잘 알지도 못하는 견지에서지만 경론을 벌일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군남교당에서 한 10여 년간 제가 성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성가 반주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되고 일반 법회에서 사회도 당연히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제 몫이었죠. 그래서 이제 교도님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출석을 그때는 불렀었거든요. 법회 시간에 출석을 불렀던 법회 거예요? 법회 시간에 출석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그냥 몇 번은 다 외워지죠. 서창일 씨, 권혜영 씨 뭐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출석 부르듯이 그때는 교당에서도 출석을 교당 불렀었네요. 출석을 다 불렀어요. 일일이. 지금은 그 현상이 법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 시절 청년 법회를 보면서 담임 교무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교리 토론을 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눈 감은 상태지만 눈을 다 뜨지 못한 상태에서 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뭔가 탐구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것이 불씨가 돼서 나중에 나름대로 그 다른 법서를 들었을 때 무언가 새롭게 깨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아니었었던가. 스스로 의문을 갖고 덤벼들어야 깨달음도 오는 것이지 그냥 남이 말하는 거 얻어듣기만 해서는 좀 문제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어떻게 그렇게 열성적으로 했는지 그때 참 형들이나 선배들이나 같은 동년배들이 참 법 공부에 열심히 했다 그런 느낌을 어찌 보면 갖습니다. 선후배 간에도 정말 끈끈한 법정으로 이어져서 서로 공부하고 권면했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총부에서 그런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당시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청년 지도자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문회 활동과 비슷했는데 청년 지도자 훈련에 가면 각 교당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1년에 겨울에는 없지만 여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그 지금 그 대종사님 성탑 옆에 가면은
큰 운동장이 있죠. 네. 그 운동장이 새롭게 조성되기 이전에 비교적 좁은 운동장이었지만 그 잔디밭에 쭉 앉아가지고 네. 법설도 듣고 외부에서 초청해온 그때 제가 감명 깊게 들은 것이 네. 안병옥 교수가 왔었는데 예. 갑자기 그냥 그 강사로 들어오시더니 총- 5분 동안 이야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5분 동안 5분 동안. 총무 훈련에서 총 훈련에 왔는데 네. 앉혀놓고 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은 것은 훈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군인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예. 그 전장터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 네. 훌륭한 훈련을 제대로 받은 군이라야 군인다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불교에 여러분들이 와서 훈련을 받으면은 네.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예. 이런 그 감명받은 그런 강의가 네. 기억이 확실히 남습니다. 네. 교리 훈련에 또 그런 특별한 철학자분들이 오시 초빙돼서 또 네. 예, 강의 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나면은 그때 여름이니까 어디 땀이 엄청 흘리는데도 대산 종사님이 저희들을 끌고 어디로 가면 나중에 이제 계룡산으로도 갑니다. 네. 그리고 계룡산에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훈련 받을 때는 대산 종법사님께서 저희들 데리고 계곡으로 딱 올라가서 네. 청년들하고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아, 여학생들은 위쪽에서 하고 남학생들. 남학생들은 밑에서 하고 네. 네, 대산 종사님은 가운데서 하고 네. 그 목욕을 다 끝내고 이렇게 앉으면은 이제 그 시자 지금 법 장산 네. 항직평 네, 예, 종사님. 정상을 비롯해서 네. 그 시자분들이 네. 이제 법설을 먼저 해주셔요. 네. 해주면은 그 다음에 대산 종사님께서 물을 거 있으면 물어라 그러시거든요. 문학 감정을 또 문학 해주셨군요. 감정.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이제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고 하는데 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열애이가 되면 열애는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네. 대산 종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열애는 이렇게 높은 데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 시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열애인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우리는 열애는 아주 높으니까 높은 곳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네. 대산 종사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완벽하게 이제 뒤바뀌게 된 거죠. 네. 아, 열애라는 훌륭한 그런 위에도 일하는 장소에 가서 일하는 것이 열애다. 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알고 네. 마음에 늘상 깊이 그 인상이 오래 가곤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청년 시절 함께 공부하고 교화했던 법우들이 뭐 지금은 우리 교단 내에서 이제 정말 쟁쟁한 분들로 큰 법력을 얻고 또 후진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마을 그 교사 시절에 그 선마을 발령을 났을 때 군남교단을 이제 좀 떠나게 되는데 당시 교도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받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교당을 바꿨다고 해서 인사를 하고 나 교당 떠납니다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광주로 그냥 와서 네. 광주에서 살고 있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시 중흥교당이니까 중흥교당 나가고 아, 그랬을 그때부터 뿐이에요. 이제 중흥교당을 네, 다니셨군요. 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선마을에 있으니까 네. 법회 자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느 날 4월 그때 아마 4월 28일 대각 개교절이나 막 넘어갔는가 봐요. 그때 군남교당 교무님이라고 하면서 네. 전혀 얼굴도 모르는 교무님이 뭔 상패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감사패를. 네. 보니까 교도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패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네. 그동안 군남교당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모범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교직 생활에서 제가 그야말로 상이란 상은 수십 개를 받아서 예. 다 없어버렸는데도 그 상패는 그 감사패는 그래도
이건 교도님들의 뜻인데 네. 버리지 못하고 네. 두곤 했었죠. 예, 그래서. 정말 가슴 벅차고 보람이 컸을 것 같아요. 예, 교직 생활하면서도 또 교화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군남교단 교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랜 교직 생활에서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교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참 많이 하시게 되는데 영산 성지학원과 또 인연을 맺게 되시죠? 어떤 또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퇴임 40여 년 퇴임한 지 한 1, 2년쯤 되는 때는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아직도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에 가서 음악 치료학을 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공부를 또 하셨군요. 퇴임 후에도. 예. 음악 치료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이 광주 전남 교구장으로 계시다가 중앙 교구장으로 오신 과산 김현 교구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현산 지금 영산에 가면은 현산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좀 가보면 어때? 그래서 아니요 지금 저는 그동안에 못한 일을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지금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가봐야 된다니까 하면서 몇 번이고 전화를 하셔서 그 어르신 말씀인데 좀 받들어야겠다 싶어서 한번 가봤죠. 예. 가서 보니까 영산 성지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제1호 대안학교이죠. 그렇죠. 예. 자랑스러운 대안학교이고 네. 그리고 영산 성지 중학교도 대한중학교로서는 대한민국 출시를 제1호 맞습니다. 대한중학교이고 예. 해서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장학사로서 학교를 들여다보는 눈으로 그 학교를 보면은 네. 또 관점이 약간 달라지게 보이더라고요. 왜 이 학교는 똑같이 영산 교학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영산 성지학원의 똑같은 중고등학교이면서 왜 교육 계획이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지고 있을까? 나름대로는 최선은 아니라고 다 내놓으셨겠지만 제가 보는 눈은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네. 아니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중고등학교가 발을 맞추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교구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다고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죠. 네. 교장 선생님 애로사항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인사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영산 성지 고등학교는 20년이 넘었고 중학교는 15년이 넘었는데 네. 한 번도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장학사 하면서 초등교사 1년에 300명에서 약 400명쯤 인사를 하곤 했는데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인사 교육 과정을 훑어보면 한국은 주로 이제 순환 근무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하고 있고 일본은 중기 순환 제도, 한국은 단기 순환 제도. 프랑스 인사 제도를 제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는 한 번도 하지 않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평생 동안 지속하는 그런 체제가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 거기에 변화를 좀 두어서 1기, 2기를 두어서 순환 근무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그랬죠. 교장 선생님, 이 중고등학교 인사를 좀 순환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라고 하면서 그걸 못해서 지금 이렇게 애를 달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과 또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의논을 해본 결과 인사 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실시하게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근무하던 학교, 제가 근무하던 교육청, 도교육청, 연수원 이쪽 그 인사 규칙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영산 성지학원 정관에 나와 있는 인사 규정과 합치가 되게 인사안을 짜가지고 양쪽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전부 공개를 해서 이 인사안에 의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안을 내면 그건 받아들이겠다. 아무 의의가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제도를 아. 시행하게 됐죠. 예. 지금 예. 한 5년쯤 됐는데 네. 말하자면 큰 어려움이 네. 두 교장선생님, 양쪽 교장선생님께서 예. 이제는 그래도 인사에 관한 아주 적체 현상이 없어지고 아직도 계속 네. 적체는 조금씩 있지만 15년이나 20년 동안 안 했으니까 가장 많은 순서부터 이렇게 가지만 그 교과의 형편상 인사를 못할 형편에 있는 교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 5년 됐는데 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예. 정상적이지 않은가 이런 예.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교단의 교육 관련해서도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단에서 원무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원무는 유능한 재가교도로 직장이나 사회 특수한 곳에서 교화 사업에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죠. 원무를 어떻게든 지원하게 됐습니까? 원무는 제가 이제 그 교직에서 퇴임을 하자마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 하고 이제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음악치료학 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진예술지도사 이렇게 한 4학기간을 제가 네. 그런 걸 취미와 관련해서 네. 청소년 지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역시 내 전공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재미있고 하는 일은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내가 평생 동안 가까운 일인데 네.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퇴임하기 전에 소년원을 제가 가끔 한 번씩 들려봤거든요. 봉사활동차. 그런데 교무님들이 지도하는 것을 보면은 교무님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억센 거예요. 우리 교무님이 부교무님이 한번 가서 보고는 나는 다시는 거기 안 간다. 네. 그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쪽에 용이 하나씩 있고 여기도 용이 한 마리 있고 등 쪽에도 용이 한 마리씩 네. 있어서 학생들이 예. 예. 용이 그냥 이렇게 막 승천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이어서 교무님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참여하고 또 제 앞에 은산 김천길 선생님이라고 선배님이 있었어요. 네. 군남교당 선배이기도 하고 네. 광주에 와서도 가끔 만나는데 그 선배님이 나중에는 그 소년원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는 거예요. 당신도 지도하면서. 네. 그래서 그 선배님 구경차 이제 따라가서 지원차 가서 뒤에 가서 앉아서 이제 보니까 이제 슬슬 그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으로 안 된 현상이긴 하지만 내가 그동안에 교직에 있었던 경험을 발휘해서 너무도 그동안에 착한 놈들만 지도했으니까 이놈들을 지도해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난 지금도 아파트 주변에서 착한 놈들을 다, 보통 마음만 써도 잘 따라오는 애들을 교당에서도 지도하고 아파트에서도 지도하고 하니까 말 안 듣는 이놈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예. 2011년도에 업무 사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업무 활동을 시작했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령 받은 후에 8년, 받기 전 한 2, 3년, 합하면 한 10여 년 차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예. 제가 발을 아직 떼지 못하고 있어요. 떼야 될 것 같으면서도 떼지 못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지 송악중학교, 성지 송악고등학교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도 간이역에 내린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목표점을 찾아서 보내겠다는 것이 그 성지학원 중고등학교의 이념인데 네. 네. 이 애들은 더 많이 빠졌다. 이 친구들은 아예 그냥 흙탕물 속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애들을 희망을 갖게 해서 네.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내보내면은 먼 훗날 지금 원불교인이 되겠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래도 아 원불교인은 뭔가 내 마음을 가르쳐주는 내 마음을 인도해주는 그런 진리적 신앙을 나중에는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에서 지금 네.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셈이죠. 네. 네. 처음 소년원에서 우리 학생들 만났을 때 그 첫 느낌 또 네. 어떻습니까?
아주 무서웠어요. 우리 이렇게 용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먹는 거야. 누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음식을 많이 먹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을 여기서 가는 원무들이나 본공의 회원들은 그 학생들을 지금 교법으로 마음을 훈련시켜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이 목표 아니겠어요? 거의 서로 갈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힘은 역시 전직 교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 네. 제가 교육연수원에 근무하면서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회장들을 소집해가지고 지도자 교육이라고 특별 교육을 시키거든요. 말하자면 한국의 지도자상이 되어라 너희들은. 네. 그런 뜻인데 또 그런 교육과 완전히 반대해서 특수 학생으로서 완벽하게 사고만 치는 학생들을 딱 모아가지고 지도를 하는 기간이 3박 4일 기간이 있어요. 네. 그 교육 과정이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는 교육 과정인데 그때 지도하면서 제가 이제 밤에 그 사감도 하고 그 학생들을 지도해 봤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은 들어가게 되는 너를 만들어 놓고 네. 임사 체험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도 써서 네. 눈물로 엄마 아빠에게 자기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는 편지도 쓰게 하고 네. 이런 교육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학생들, 소년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는 뭔가 일반적인 교도님들 훈련 과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소년원 네. 교육을 본격적으로 지도하게 됐죠. 네. 네. 보통 그 법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법회 보면은 이제 개식하고 심고하고 입정하고 그렇잖아요. 입정, 심고하고 기도하고 네. 또 이제 독경하고 설법하고 그러는데 이 소년원 법회는 설교순을 빼버렸습니다. 얘들에게 설교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목사님께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느냐고 애로사항이 참 많으시겠다. 고생하신다고 제가 격려차 말씀을 드리면 설교는 안 되고요. 그냥 성가만 부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목사님도 계시고 또 천주교 신부님도 그렇고 또 옆에 불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네. 거기는 북장구 가지고 와서 애들 장구 치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설교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설교순을 빼버렸습니다. 네. 빼고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문답을 한다. 예. 기도도 기도문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문답을 한다. 성가도 성가 가사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문답을 한다. 정전 시간을 딱 넣어가지고 정전 한 구절을 읽고 거기에 질문이 있으면 한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질문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제가 그 원칙을 딱 세웠어요. 네. 정전을 읽고는 반드시 질문을 한다.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때는 내가 질문을 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더니 지금은 자 질문 정전을 딱 읽고 질문 없습니까? 하면 무조건 질문합니다. 왜냐? 네. 내가 질문하면 네. 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초기 교단의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문답감정 하듯이 우리 학생들과 문답감정 이루는 그런 문답을 공부가 합니다. 되고 있네요. 철저히 네. 문답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정전 한 구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네. 정산정사 법어를 가지고 한 구절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대종경 한 구절을 하고 문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그냥 이렇게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는 거기에 안 되지 문답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긴박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교도님은 자기 차례가 넘어갔어요. 한 달씩 교당별로 돌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와요. 왜 오셨냐고 물어보면 아니 여기 문답하는 거 듣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교도님. 봉사하는 교도님들도 공부를 하시게 되네요. 그런 점이 약간은 좀 예. 있었는가 보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일상소유법을 다 대조하고 외울 수 있도록 또 공부를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가 평생 동안 일원상 서문을 외워왔지만 그 의미를 안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생들은 1년이면 나가야 됩니다. 그 1년 안에 이것을 다 가르칠 힘은 아직 나에게는 없다. 그러면 가장 의미를 알기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일상수행요법은 교강 구조이니까 이것만 제대로 해도 성불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한 달간은 정신수양을 주제로 한 성가를 부르되 네. 정전, 법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달은 사리연구를 주제로 한 성가를 부르되 또 정전, 법어를 하고 대종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작업치사를 주제로 한 성가를 부르되 정전, 대종경, 예. 법어를 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약간의 변화가 생겨요. 네. 그런데 얘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 친구들은 완벽하게 성가를 다 외웁니다. 네. 그리고 한 3주 정도 나오면은 일상수행요법을 완전히 외는 학생도 있고 예. 또 어떤 학생은 한 7, 8번 나오면은 다 외웁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평가를 매기죠. 일상수행요법 다 외운 사람은 점수가 부처가 되는 점수 중에서 너희들은 60점 맞았다. 그러니까 검정고시 보려면은 60점 맞아야 합격인데 일상수행요법을 외운 사람은 일단 60점은 준다. 근데 나머지 40점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준다. 실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외우는 사람은 60점에서 끝난 것이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죠. 네. 나중에 실천사항을 점검하는 표도 좌산 종사님 마음 공부하는 법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단계별로 만들었어요. 예. 6단계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것을 가끔 한 번씩 조사를 하죠. 네. 나는 어느 단계인 내 마음을 어느 단계에서 쓰고 있는가. 대개 보면 2단계에서 3단계에 딱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교정교화하시고 소년원에서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상처받은 친구들이 아닐까, 그 친구들도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도 또 그렇게 정말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거나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떤 뭔가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아픔을 겪은 친구들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정교화하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네. 이런 쪽으로 내몰지 않고 뭔가 좀 도와주고 함께 해주어서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런 학생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업이 잘 돼서 엄청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아빠가 어느 날 사업의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이 실패를 했을 때 그때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서 아빠는 경제범으로 교도소에 가고 네. 엄마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집을 나가고 자기는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먹을 것 걱정해야 되고 입을 것 걱정해야 되고 공부할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여기 이 소년에 오니까 정말 이제는 차분해지고 좋습니다. 먹을 것 주지요, 입을 것 주지요, 공부시켜 주지요. 이제는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소년에 오게 된다. 그리고 나쁜 길로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은
가정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네, 봅니다. 네. 가정을 잘 지켜줘야 그 학생들이 소년원에 오지 않게 된다. 제가 초기에 갔을 때 소년원 학생들이 300명 정도였어요. 네. 광주 소년원에. 네. 지금은 소년원이라 부르지 않고 고령정보산업학교라고 부드럽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학생들이 100명 정도 있어요. 예. 많이 줄어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좀 안정돼 가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도 100명 정도가 있는 것은 문제다. 네. 저는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불교에 가르칠 학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 정보산업학교에서. 네. 그런데 아직도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방황해 가는 학생들을 네. 보듬어야 할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에서도 필요하고 네. 네. 그리고 이왕에 왔으면 교육을 제대로 또 시켜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아직 쉽게 발을 빼기가 어려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네. 그래도 최소한의 일을 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학생들이 검정고시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특히 영어를 또 지도하고 계셔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예.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그러니까 네. 이 고시에 합격하면 대학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시가 4월에 있습니다. 네. 3월 한 달 동안 제가 지도를 하고 예. 또 8월에 있습니다. 지금 7월 제가 계속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 달 동안 지도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보고 나면은 졸업 자격 검정 자격을 획득하고 네.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합격하고 오면은 저를 보면은 그냥 미스터 한, 나 합격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면은요. 네. 걔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제가 즐거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 무기력에 빠져 있다가도 그런 말을 들으면 네. 일을 해야 된다. 예. 얘들을 가르쳐야 된다. 예. 저는 이제 종교적인 종교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품어 안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은 네. 그것보다도 이 학생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네. 희망을 줘. 그래서 살려줘야 된다. 예.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꺾어버리면 안 된다. 음. 제일 그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나도 대학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공부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령정보산업학교 안에서 자격증도 획득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그 외에 실내 장식 자격증,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도록 네. 애들에게 격려하고 있고 예. 또 저도 그 틈에서 네. 같이 예. 일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광주 소년원 소년 보호위원도 맡고 계신데 기억에 남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렇게 개별적으로 1대1 멘토 활동을 하거든요. 멘토, 네. 멘티를 데리고 이제 제가 멘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싶다. 네. 그런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책을 다 적게 해서 제가 그냥 시중에 가서 다 구해다가 네. 그 학생을 주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영어 공부하고 싶다. 네. 1대1 제가 교육을 시켜줍니다. 예. 그러면 소년을 나갈 때까지 저에게 1대1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교육을 받는 셈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나가서 나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 네. 이런 학생들을 발견할 때마다 네. 그래도 내가 이런 재미가 있구나. 네. 삶의 재미가 있구나. 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네. 학생은 또 이제 재판에 걸린 학생들이 나에게 네.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근데 이제 소년원 재판을 이제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변호인이 잘 적극적인 변호를 해주면은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교도소에 간다는 거예요. 예. 이제 소년원은 적어도 교육 받고 나가면은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네.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소년원 교육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참 잘하고 있는 일이 나는 소년원 교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하도 이 어린이들이 그 성향을 잘못 판단해 보면은 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청원서를 쓰는 일밖에 없어요. 네. 소청, 변호사에게 드리는 글 해가지고 네. 제가 그 학생을, 내가 이 학생은 그동안 소년원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왔는데 앞으로 나가면 부모와 함께 협력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지원을 하겠다. 네. 그러니 이 학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네. 변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사님, 검사님에게 적극적인 좀 청원을 바랍니다. 하면서 네. 이제 네. 청원서를 써서 내면은 제가 그래서 소년원 재판에 네.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네. 제가 한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검판사가 제일 인기 있는 때여서 검판사를 꿈꾸기도 했었는데 그분들도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긴 하다 네. 하면서 이 학생들을 네. 적극 지원해가지고 네. 결국은 다시 소년원에 와서 교육받고 사회로 나가도록 네. 그렇게 도와가는 일도 예.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또 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또 벌어지게 되지만 다시 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현사님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산 원무님은 교화와 교육은 하나라는 소신으로 평생 교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교화에 연결시킬 것인가 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매우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을 하면서 자기가 그 교법에서 얻은 자기 실력을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어야 전력 투구해야 네. 그리고 빈 마음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진심을 보여줘야 그 학생들이 반응을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화 교육 같은 듯 하면서도 네. 다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다 관련된 사항이 많지만은 전력 투구한다. 이것이 아마 가장 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우리 현사님은 원불교학과에 또 편입학을 하시기도 했어요. 네.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올해 졸업반이시라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시면서 또 남다른 어떤 또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원불교 학과는 언젠가는 내가 이거 꼭 한번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동안 마음을 못 냈었거든요. 근데 퇴임하니까 이제 네. 비교적 그 말인 생활 면에서는 자유 시간이 좀 더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제 교무님들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 교전을 열심히 공부한다고는 했지만 생활과 공부가 둘이 아니라고 말씀을 몇 번 들으면서도 비교적 출가 교도보다는 제가 교도가 공부하는 기회가 적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실제로는 이제 그 각산 신도영 종사님이나 또 승산 양재승 종사님으로부터 제가 충격을 받은 뒤로는 네. 교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예. 경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진짜 모범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청운에 가면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덕산 김덕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교동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교전을 28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전 청운회 네, 회장이셨죠. 청운회 전국 회장이죠. 청운회.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나는 중요한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기는 했지만 통권으로 읽어본 적은 없다. 그런데 280번이나 읽었다니 나는 그런 일은 나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너무도 먼 나라의 일인 것 같다. 다만 나는 책을 그냥 이렇게
정독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말하자면 다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10분의 1만 흉내 내기로 작정하고 한번 읽어보겠다 해서 나중에 교무님에게 그 마음 일기에서 네. 한 끔씩 끄어가는 그런 네. 공부를 하는 계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끄어가면서 말하자면 28번을 읽었어요. 예. 28번을 읽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전을 중심으로 읽되 대종경과 정산정사법어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계속 관련 지어서 이제 네. 이게 관련 지어가면서 3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네. 노트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바늘기만큼 뭔가 좀 보이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경전을 읽는 맛이 우리 상시 응용 주의사항에 보면은 처음에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두 번째,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설을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세 번째,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연마하기를 네. 주의할 것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의디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엔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보일 것도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정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조 공부로 우리가 불조 여경이 있는데 불조 여경을 한번 이제 만덕산에 가면 승산 양재선 선생님한테 수심계를 배우니까 네. 금강경하고 반야심경하고 읽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탐구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대승기신론을 그 전에 원효대사님이 제대로 해석하셨다는데 그거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네.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 방송을 제가 그 강의하는 것을 한 150시간을 딱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던 것이 대승기신론이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엄청나게 법의 진수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네. 발견하게 되고 우리 교전 공부에 이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네. 됐는데 도대체 우리 교학과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을까? 이런 제가 평생 초등교육계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네. 탐구를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은 입학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직접 그래서 입학을 작년에 하셨어요. 편입학해가지고 네. 이제 졸업반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보니까 네. 내가 놓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얼마나 스스로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자존심만 높았지 빠진 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새삼 느끼면서 이제 마음고 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끊임없이 배우고 또 그 배움을 나눠주고 함께하는 그 모습, 열정이 참 아름답습니다. 현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또 교정교화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훌륭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또 어떤 거 해보고 싶으신지, 어떤 서운이 있으신지 좀 전해주실까요? 저는 그 교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제자가 대종사님께 물었어요. 물었는데 제자께서 묻기를 일체 유심조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시니까 대답하시기를 마음이 더 이상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계속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응해서 일을 하되 마음이 더 이상 요란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어리석지 않게 삶을 살면 그것으로 네. 만족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또 이 시간 통해서 아마 일생을 교육자로서 활동하시고 또 교정교화에도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을 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청소년들 어떻게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지 전해 주실까요? 어렸을 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어떤 방향으로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은 엄청난 차이를 두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어린 짝에게 정말 크게 품어야 할 좋은 꿈, 네. 바람직한 서원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원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는 예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에게는 바람직한 꿈을 심어줘야 된다. 네. 그것도 이상만 향하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반드시 심어주어야 어린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을까. 너무도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주변의 외부 화려한 외부 모습에만 정신을 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깊은 이상과 삶의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그러한 서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의 역할도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 또 마음에 담아둬야 될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천진무구한 어린이들을 하늘 사람이라고 하죠. 하늘 사람과 늘 가까이 있다 보면 우리 어른들도 마음의 모든 욕심, 사심 잠재우고 하늘 사람과 하나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생 듣고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하늘 사람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현산 한양직 원무와 말씀 나눴습니다. 현산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